안녕하세요. 유니쌤이에요. 이번에는 ITQ 계산 작업의 함수 부분의 모든 것을 요거 하나로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문제가 7월 기출 문제인데요. A형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1번, 2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요 순위 부분이 1번이 됩니다. 2번은 용도. 자, 3번은 요 부분이고요. 4번 여기. 5, 6, 그 다음에 7번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 순위를 구하는 함수로 랭크점 EQ.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문제에서는 choose와 write 함수를 써서 용도의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보고서 주거인지 사무실인지 상가인지로 표시하라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자, if와 write 함수를 써서 같은 값을 구해 볼게요. 자, 3번은 count if라고 나와 있고요. 자, 4번은 daverage 함수하고 round 함수를 써서 어떤 부동산 월세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round와 sumif, countif 함수를 써서 같은 값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최대값은 max 함수를 쓰는데요. 최저 함수는 min이라는 함수를 쓰죠. 자, 최대 함수인데 가장 큰 값 또는 두 번째로 큰 값으로 large 함수가 있고요. 자, 작은 값으로 min이 있지만 몇 번째로 작은지, 가장 작은지 그거는 small 함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은 VLOOKUP 함수인데요. 동호수에 따른 월세를 쉽게 찾기 위한 함수죠. 이 VLOOKUP 함수를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같은 값을 뽑아 볼 것이고요. 마지막 항상 출제되는 문제 7번 자리에 항상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까지 해서 계산 작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순위를 구하는 함수로 랭크 함수가 있죠. 랭크 함수나 랭크점 EQ 함수나 같습니다. 자, 랭크점 EQ 순위를 구할 겁니다. 무엇으로? 월세로. 여기 보여지는 이 월세로. 자, 지금 보면 시그마 부동산에 있는 월세 값이 컴마 이 전체 부동산에서 제시한 월세 값에 비하면 몇 위인지 몇 등으로 높은지 순위를 구하는데 컴마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숫자가 크면 1등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은 숫자가 작은 게 1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월세가 큰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구합니다. 자, 그럼 오름차순은 언제 구하냐면 경기 기록이라든가 작은 수가 1등이 되는 경우는 오름차순을 쓰게 됩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데 네, 6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 전체 월세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영역은 각각 달러가 붙게 절대 영역의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부동산 값도 이 전체 월세 영역에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월드 부동산도 마찬가지, 시그마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 영역에서 이 각각의 값들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값은 절대 영역의 값으로 F4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달러가 붙습니다. 이렇게 절대 영역 값으로 줘야지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게 되죠. 자, 2번은 용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용도를 구하는 문제를 보니 관리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즉 관리번호의 맨 마지막에 봤더니 요거는 2, 1, 3, 2 이 숫자를 보고서 1이면 주거라고 표시가 되고요. 2라고 나오면 요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3이니까 이거는 상가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choose 함수를 씁니다. choose 함수를 쓰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는 맨 오른쪽에 한 글자인 이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write 함수. write 오른쪽. 자, 관리번호에서
오른쪽에 컴마 1 한 글자가 뭐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을 안 줘도 됩니다. 이 추즈는 이 값에서 반환하는 값이 1이라면 알아서 첫 번째 글자를 출력을 할 거고요. 2라면 두 번째 값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만 적어주면 됩니다. 주거. 자, 두 번째면 사무실. 자, 세 번째면 상가. 따옴표가 빠졌죠. 각각 따옴표로 문구를 넣어준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 자, 여기는 2니까 사무실이 나오겠죠. 쭉. 자, 요건 1이니까 주거. 자, 3이니까 상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거를 아까 함수 if write 함수를 써서 한번 같은 값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자, write 여기 관리 번호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는 1이라면 뭐라고 해주고 주거라고 표시해주고 자, 그렇지 않다면 자, 보니 2일 경우와 3일 경우 남아있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중 if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if 만약에 이번에는 2라면 뭐라고 출력을 해주고 사무실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자, 그렇지 않으면 1일 경우와 2일 경우가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라고 나오게 해달라. 엔터. 자, 서로 다른 함수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choose write나 if write나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어떤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입니다. 하지만 if라는 건 조건이 붙었죠. 크기가 35 이상인. 자, 그래서 아파트에 오피스텔에 크기가 35평 이상인 개수는 총 몇 개이냐 이 말이죠. 자, COU 카운트 개수를 셀 겁니다. 카운트 if 조건은 요 크기 평수 중에 자, 30개 이상이죠. 이상은 이상 기호를 넣어야 됩니다. 부등호 표시와 이코를 같이 넣어서 이상 기호를 쓰고요. 자, 조건문 안에는 조건에는 따옴표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4개가 나오죠. 자, 하나, 둘, 셋, 4개. 맞네요. 그런데 뒤에 개라고 붙게 만들라고 나왔죠. 여기에 지금 4개면 4개 이렇게 개라는 글자를 이어서 출력을 하려면 7번 위에 있는 n연산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평균을 구하는데요. 부동산이 시그마 부동산에 관련된 월세. 지금 보니까 시그마 부동산에서 각각 나온 월세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이 세 개의 값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로 average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힌트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전체를 뜻하고요. 자, 컴마. 필드는 무엇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냐면 월세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필드명을 클릭을 해줄 거고요. 자, 월세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뭐에 관련된 거래 부동산이 시그마인 부분만 해당되는 월세를 뽑아서 평균 값을 구해주세요.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뒤에 6667이 붙죠? 이거를 라운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려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96만 7천원이 되겠네요. 자, 라운드 함수는 앞에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에 대해서 라운드, 자, 반올림을 할 거니까 앞에 적습니다. 라운드. 자, 어떻게? 1000의 자리까지, 컴마 1000의 자리는 공이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주면 자, 96만 7천원이 출력이 되네요. 자, 이거를 SUMIF와 COUNTIF로 같은 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SUMIF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합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개수죠. 개수인데 조건의 개수,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합에서 조건의 개수를 나눠주게 되면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sumif. 자, 합을 구할 겁니다. 무엇에서? 거래 부동산 중에 시그마에 관련된 월세에 대한 합을 구할 겁니다. 이게 sumif예요. 자, 그 다음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자, 개수를 구하면 되죠. 시그마의 개수. count if. 거래 부동산 중에 시그마의 개수로 나눠주면 값이 나눠주게 되죠. 이 상태에서 라운드, 반올림을 할 겁니다. 자, 이 값의 전체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같습니다. 아까 뒤에 에버리지 할 때랑. 자, 어때요? 값이 같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활용을 하게 되면 같은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5번은 맥스 함수입니다. 맥스는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죠. 자, 월세 값 중에 가장 큰 것 135만 원.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을 라지 함수로 뽑아 보겠습니다. 월세에서 컴마 K라는 것은 몇 등으로 큰지, 몇 번째로 큰지의 K 값이에요. 맥스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라지도 이 범위 중에 가장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 1이라는 숫자를 주게 되면 값이 같죠. 자,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 민이에요. 자, 월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이냐? 65만 원이죠. 이것 또한 스몰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스몰 함수도 요 부분에서 컴마 K가 붙죠. 자, 요거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거냐 이 말인데 우리는 가장 작은 값을 뽑을 거니까 또 이 부분에서도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맥스, 민, 라지, 스몰을 함께 써봤고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은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은 자, 만약에 동호수를 클릭하게 되면 동호수를 선택하게 되면 월세가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찾아서 B의 407, 자, 동호수를 찾게 되면 거기에 관한 월세가 찾아서 출력값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죠. VLOOKUP. 자, 그러면 동호수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맞는 월세를 찾을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컴마. 조금 전에 범위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몇 번째 칼럼 인덱스 넘버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6,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0은 정확히 일치. 엔터.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C730호를 누르게 되면 135만 원이 찾아지게 되죠. A의 213호를 클릭하게 되면 80만 원이 찾아지게 되네요. 이게 찾기 함수인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인덱스 매치 함수로 같은 값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어레이 범위를 잡는데요. 요 부분 여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을 참조하겠다. 이 부분에서 찾을 건데 무엇을 자,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겁니다. 어떤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어디에서 요 부분에서 찾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결과값을 얻어서 가지고 올 건 월세죠. 자, 첫 번째부터 세도 됩니다.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래서 7.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 자,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자, 어때요? 같이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은 VLOOKUP 함수를 썼고요. 이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했죠. 값은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 항상 7번에 나오는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서식을 적용해라. 그 서식이라 하면 파란색으로 해주고 굵게 해달라라는 서식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잡고
받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 보여지죠? 조건부 서식. 세규칙으로 갑니다. 가면 이 문제에서 보니 수식을 이용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조건은 보증금이 1,500 이상, 1,500만 원 이상이래요. 자, 그럼 보증금 라인 요 부분에 있는 보증금이 1,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서식을 주세요. 파랑하고, 자, 글자색은 파란색이고요. 굵게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G, $O라고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첫 행만 비교를 하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에 있는 동호수에 따른 보증금, 자, A의 502호 보증금, C의 730호 보증금이 있죠. 이 각각의 보증금을 비교하면서 내려오면서 1,500만 원인지를 비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 말고요. 숫자 앞에, 이 숫자 앞에 5는 여기에 보는 행번호예요. 행번호가 5행, 6행, 7행, 8행 내려오면서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5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줍니다. 자, 확인. 그랬더니 1,500만 원 이상인 행이 만나면 그 라인에 행 전체를 파랗게 만들어주고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굵게 해달라는 조건의 서식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ITQ 엑셀의 계산 작업인 함수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